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이제 반간첩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을 많이 구금하거나 구속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 사례 한국인 엔지니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구금한 그런 내용이 오늘 아주 대대적으로 모든 신문들이 다 보도를 하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그동안 주저했던 아주 과감한 조치, 중국의 첨단 산업의 발전을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네요. 자본 이동을 금지를 시킨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을 옥죄기 위해서 중국의 그런 AI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의 발전을 이제 미국 정부가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조치들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중국인이라 이렇게 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만, 평균적인 그런 중국인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대개 이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근현대화를 거치는 동안에 보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발전되어 온 나라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뭐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근대 교육이라든지 현대 교육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교육들은 대개 법치, 그 다음에 자유선거, 그 다음에 합법적 절차,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은 공유 가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게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적 궤적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근대 식민사회를 경험해 볼 그런 역사적 경험들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자유선거가 없는 것이죠. 그 일종의 전체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시진핑 지배하에 일당 지배 체제가 지금 중국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속됐던 그런 냉전이 종식됐지만, 엄연히 지금도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체제하고 민주주의 체제 사이에 갈등과 반목과 대결이 계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상황을 보는 정확한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의 평균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 서구의 보통 시민들하고 이 법의 지배라든지 합법을 바라보는 게 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 도용 문제, 이제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훔쳐가거나 또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훔쳐갈 때 그 기술 도용이라는 것을 평균적인 한국인 같으면 남 것을 훔치기 때문에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나 제가 의심하는 것은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법보다도 애국을 더 중시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합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합법이 바뀔 수가 있고,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활동을 위해 가지고 중국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훔치는 것 자체를 애국 활동을 수행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다, 이렇게 보고,
애국 활동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합법보다는. 그러니까 뭐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도 중국인들이 많이 저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합법적 절차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사례는 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은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대체로 가질 법한 사고방식이나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 삼국지라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올바른 것도 없고 원래 선한 것도 없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게 선한 것이 될 수가 있고 합법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정의로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중국해 같은 경우도 많은 나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그냥 그것이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상대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은 선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이 4년에서 5년마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쥐게 되면 10년, 20년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소위 정책을 실현하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자유주의 체제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영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 것이고 중국은 한 인물이나 또 한 어떤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파가 수십 년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미국의 이름들이 영향력이 약하거나 군사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남중국해가 자기 바다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호주도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이 집요한 인지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호주 정계로 이렇게 친중 인사를 밀어넣거나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지전이라든지 그런 소위 이야기 상대방의 우호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각별하게 중국의 인지전이라든지 중국의 침략 같은 부분들을 대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뭐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뭐 친중 인사들을 선거의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고 뭐 돈을 줘가 여러분들 자기 휘하에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한국에서 노골적으로 친중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폭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전쟁 동시에 또 반간첩법을 활용해가 한국의 퇴직 이런 엔지니어를 옥죄는 활동들을 보게 되면은 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체주의 체제하고 한국이 지금 일전을 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뭐 이제 한국은 선거도 무너지고 친중 정권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옥토가 다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걱정스럽고 답답하게 보이죠. 아주 특별한 나라인 겁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정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면 정의지. 합법? 원래 그런 거 없어. 이익 되면 합법이지. 무슨 뭐 법치? 그런 거 없어. 이익 되면 법치가 되는 것이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하고 지금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